대장경 판각의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216페이지 그 3 대장경판가 전적 정비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장경 하면은 말 그대로 불교 그 문헌을 일반적으로 다 모아서 대장경이라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장경이라고 할 때는 인도에서 성립된 경륜론을 대장경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대장경은 그 3장 경장, 율장, 논장 해가지고 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장경의 그 정전입니다. 정전이죠. 정전. 대장경 할 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 이후로 인도에서 성립된 그런 경륜론 3장에 대해서 경에 대해서 또 소를 쓰고 또 율에 대해서도 소를 쓰고 논에 대해서도 또 다시 또 그 소를 논소 뭐 또 뭐 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신라시대 대표적인 저술가들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대장경 하면은 사실 중국이나 한국에서 후대에 쓰인 것들도 대장경의 이름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전이라고 표현할 때는 원래는 인도에서 성립된 경륜론 3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이제 그 뜨리삐따까 할 때 대장경 할 때 이때 그 범어로 뜨리삐따까 썼는데 이때 뜨리라는 말이 설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3이란 말이에요. 거의 발음이 같죠? 이게 3장. 삐따까가 그 강주리 혹은 뭐 창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의 그 창고니까 삐따까 하면은 그 문서고 막 이런 혹은 또 문서 전체를 다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계 문화유산으로 채택되어 있는 이 고려대장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종교를 떠나서 하나의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문화유산으로서 그렇게 인정됐다 하면은 그만한 그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불교인들한테야 당연히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지만은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세계 문화사적인 그 위치, 특히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그 가장 불교에 대한 공헌이 뭐냐면요, 이게 번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인도 뭐 버머나 혹은 또 그 중앙아시아 등등으로 쓰여져 있던 부처님 관계 그 전적들을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아주 마치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각 그 왕조의 그 왕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번경원, 우리 오늘날은 역경원이라 하지만 또 번경원 등등등 그런 간청을 설립을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경전을 체계적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사실 중국 불교가 오늘날 우리가 들어온 역사가 한 2000년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지가 한 AD 1세기 무렵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2000년이니까 거의 2000년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 번역하고 이거 정리하고 하는데 1000년을 소비합니다. 상당히 우리 같으면 참 우리가 오늘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빨리빨리 문화 이래 가지고요. 뭐 모든 걸 빨리 처리하고 또 쉽게 번역하고 이랬지만 하기 쉽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아주 그 번역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그룹을 지어 가지고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다 달라듭니다. 그래서 번역의 뜻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문이라 해갖고요. 문장을 따르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뜻을 번역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또 범어의 그 원전의 또 혹시나 뭐 오자가 있지 않은가 그 범어 원전을 또 잘 읽는 사람을 또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결과 중국에는 일찍부터 많은 그 장경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판각한 경우는 송나라 때 와서 처음입니다. 우리가 송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려 지금 우리로 치면 고려 시대와 겹치는 되죠. 그래서 송태조가 들어서고 나서 결국은 그동안의 불교 그 전적들을 이제는 판각을 해야 되겠다. 더구나 그 당시 그 익주라고 하는 그 지방에는 인쇄 판각 문화가 아주 그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판각 그 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귀중하게 그 대장경을 판각해 가지고 그 판각한 것은 일반 국내용으로 안 쓰고요. 그 동북아의 그 이웃 나라에 말하자면 그 외교의 하나의 그 선물로서 외교 간의 국가 간의 그 설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로서 인각해가지고 그걸 또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그걸 받아보고 아주 그 성종 때 성종이 그 감사한 마음을 또 사신을 통해서 전하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조가 불교를 기틀로 해가지고 역대 왕들이 다 불법을 숭앙하라 등등등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인각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 송의 그 칙판 대장경, 칙판이라는 말은 황제가 직접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판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칙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30년도 채 안 돼서 현종 2년에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거 보면은 그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해가지고 116페이지 밑에서 둘레 이어서 7번째 보면은 제8대 현종 해가지고 요때가 이제 현종 2년 때입니다. 1010년이죠. 이때 우리도 결국은 직접 우리가 오늘날 그 대구 그 팔공산, 대구 팔공산의 그 부인사에 결국은 그 판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150년 넘게 잘 보관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몽고군에 해가지고 다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그 아까 송판 대장경 외에도 이 거란족 우리가 흔히 거란족 하면은 뭐 북쪽 우리로 치면 북쪽 오랑캐로서 북방 그 영토를 괴롭힌 뭐 소수민족으로 흔히 알기 쉽지만 이 거란족도 상당한 그 불교 수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 현종 때의 고려 대장경을 판각을 시작할 그 무렵에 거란에서도 자기들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거란 대장경을 역시 판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뭐 선후가 어찌 됐냐 하는 것은 아직 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도리어 시기는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그 판각은 먼저 거란 쪽에서 이루어진 걸로 또 그렇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란이 현종 1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일대 그 팽장까지도 그 포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국난 극복 말하자면 현종 2년에 대장경을 조성함을 통해 가지고 흩어졌던 민심을 통일하고
말하자면 불력으로서 부처님의 불력으로서 당신들 그란족들이 뭐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자기들도 불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행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은 우리는 더 우위에 있다. 당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 그 긍지감을 더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치적이고 또 호국적인 그런 측면에서 판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에는 그 보면 217페이지 부모의 맹복을 빌기 위한 뜻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것으로만 꼭 해석할 필요가 없이 어떤 일이든지 옛날 그 고대 국가에서는 한 서너 가지 그런 일들이 다 겹칩니다. 그래서 왕으로 볼 때는 선친의 그런 맹복을 빌고 그래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그런 하나의 등등등 일들이 다 이 대장경의 불사의 의미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대장경을 조성하고 나니까 그란병이 물러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국민을 정신을 통합하는 데는 아주 호응을 받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몽고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의도적으로 완전히 그 부인사에 있던 그 대장경편을 싸그리 다 태워버립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치 항용사가 신라 때 외적을 물리치거나 방어하는 하나의 상징탑이라고 하듯이 항상 바깥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는 그 나라의 상징물을 해소시키거나 없애버림을 통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이 상실감을 주는 그런 아주 정신적인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정신적인 하나의 폭력을 많이 쓰죠. 그래서 몽고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 당시 몽고군은 나름대로 세계의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참 말하자면은 대국이죠. 징기스칸이 역대 세계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오늘날 중동 지방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역을 가진 그 나라가 역대 없었죠. 그래서 고려로서도 사실 그 당시에 무신들이 사실 고려는 이미 무신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미 쿠데타가 일으켜서 한 때가 2세기 후반입니다. 1170년 정도 해갖고 그 정중부 등등등 이런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계속 그 무신들끼리 서로 막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하극상이 일어나니까 자연적으로 국가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정신 세계가 마침 항폐해진 그런 행편 속에서 더구나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초조대장경 마치 우리가 그란을 부처님의 힘으로서 물려치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태워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고종은 그 밑에 우선 217페이지 딱 중간에 보세요. 이 대장경은 영남의 803 부인사에 봉안되어 국가를 진호하는, 자 우리가 흔히 우리 불교의 특색을 진호불교로서, 즉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고 진짜로 외적을 막는 말가서 하는 그런 표상이 됐는데 또 국민들의 신앙적 의지처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대구 팔공산에 또 우리가 그게 부처님을 배우러 또 많이 가고 하지만 사실 역대 우리가 신라시대에도 그 팔공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라시대 때는 경주를 중심한 남쪽이 중심처이기 때문에 그 경주의 남산이나 다 팔공산이나 다 말하자면 종교 불교로 보면은 하나의
성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성지에 결국은 이 대장경을 나서 신앙적인 하나의 의지처가 됐죠. 그러나 그 보면은 고종 18년 몽고가 침입하여 부인사에 봉안되었던 이 대장경 모두 불태워 버렸다. 거의 다 막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뭐 거의 요새 가끔 이제 그 뭐 일본에서나 그 초조 대장경의 그 인경본이 몇 개 귀하게 이제 발견이 되고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판각의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추적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 보면은 몽고병들은 고려의 국가적 신앙 대상이었던 호국 정신의 결정인 경주 항룡사의 국천탑과 이 대장경판을 불태움으로써 민심을 어지럽히고 이 땅을 짓밟으러 온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무신들은 말 그대로 그 대국의 그 군사력에 대적할 수 없으니까 강화도로 일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를 천도를 한 이유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또 몽고군은 말 타는 그런 기마민족이다 보니까 이 물에는 약하다, 수군에는 약하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치면은 강화도가 그 뭐 별 먼 거리도 아닌데 그 먼 거리도 아니지만 결국 그 아주 몇십 년 동안 거의 그 몽고군이 말 그대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 그런 그 이야기를 보면요. 건너편에서 이쪽 둑에서 너 놓여라 하고 하면 안 나간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로 하면 서로서로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고종이 있으면서 말하자면 백성들은 육지에 본토에 다 남겨놓고 정말 왕족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자기들 심사가 또 편하겠어요. 또 민심은 민심대로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도대체 뭐 왕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고 뭐 어떻게 싸워보다 섬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민심을 또 다잡고 또 국가로 왕으로 볼 때는 민심도 있지만 또 국가의 체면도 만약 몽고군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또 대장경을 했지만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국력으로서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말하자면 정신적인 그 당신들 오랑캐를 능가하는 그런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의 그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조 대장경을 말하자면 그 조성해가지고 거란을 물리친 그것도 효험을 봤단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말이죠. 왜 두고도 이제 뒤에 그 역사를 그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아니 대장경판이 그 적을 막아주는 것이냐, 차라리 그 시간에 병기를 만들어 가지고 등등등 어떻게 그하고 말이지 뭐 그렇게 하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그 무기만이 전쟁을 다 이긴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얄팍한 그 전술만 아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우리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소국들이 다 큰 나라, 우리가 뭐 다 정신에서 놉니다. 그 일본이 옛날에 뭐 우리가 참 일본한테 우리가 참 그 피해를 봐가지고 참 적개심이 일어나지만은 일본이란 그 소국도 결국은 하나의 그 정신무장으로서 그 대국가 열 전쟁, 청일 전쟁 다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뭐 한다 등등등 이런 것도 사실 전쟁에 의해서는 이게 기싸움입니다. 기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기를 그 당시에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하나의 공통적인 하나의 그 이념이었습니다. 이념이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흩어져 있는 국민들의 그 공동체 의식,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키면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또 경제가 이리저리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당시 무신들, 우리가 그 최충헌과 최충헌의 아들인 그 최우가 이제 이 고종 이 대장경 판각을 할 때 그 지배 권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최우와 같은 이런 무신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무신의 입장으로서 당당하게 바깥에 나와서 싸우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삼별초 등등등 해가지고 무신들이 정말 우리가 역대 몽고군들이 그 세계를 지배할 때 사실 고려가 가장 늦게 복속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늦게까지 끈질기게 소수지만은 다툰 그런 나라는 사실 우리가 고려 무신들입니다. 무신적인 이제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최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말하자면은 아까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민심을 잃어가지고 안 그래도 뭐 섬에 있으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자기도 역시 그 앞에 군인들과 마찬가지, 무신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자기 지위가 하루아침에 거들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태로서 제2판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초기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연구하던 그 일본 학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일본은 그 식민지 사관이라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불교를 근대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입니다. 이 서양의 그런 연구 기법을 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강점당할 때 우리로서는 뭐 학자가 뭐 나오기 힘들고, 그 사람들은 다 집에 강국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전부 다 그 조명을 했죠. 그걸 우리가 흔히 식민사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백성들은 뭐 당파 싸움을 잘하고 등등등, 그 당파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무리 짓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정체성이다.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농경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뭔가 바깥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혹은 또 그 응용하거나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 없이 중국 그 4대 대국의 불교 문화 내지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기백 교수님을 위시한 많은 그 사학자들이 그런 식민사관을 이제 많이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쪽 안에도요, 불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도 그 고려 대장경을 조승한 그런 것도요, 결국은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 당시 하나의 미신적인 하나의 신행 행태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신적인 신행 행태라 말하면 전쟁에서 자기들도 불교를 믿으면서, 일본 세계 참 몇 날 안 되는 불교 강국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왜곡된 사관을 가지고 그 당시 왕족들이 결국 미신적 사관을 가지고 그 바쁜 행편에 판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 판각도 중국의 그 송판 대장경 등등을 위시한 혹은 또 거란 대장경을 그대로 복간했다, 그대로 복사한 거다, 한 이런 식의 그 폐마를 했죠. 그러면서 또 그 아까 해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심을 뭔가 정화시키고 또 통일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그 무신들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사탕발림을 일시줬다는 아주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식민사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국내 토종의 사학자들이 혹은 불교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정말 그 당시 이 제2판각을 한다고 할 때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어떤 정권적인 유지를 위해서 하려고 할 거라면 역시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국민들이 반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왕권이라는 것은 강화도에 좁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 혼란기 때 싫다고 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더구나 그 군신들이 그 왕에게 바치는 그런 그 판각의 취지문에도 그런 게 잘 나타납니다. 오랑캐 몽고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무례하게 이 부처님의 그
훌륭한 그 전적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기죽을 수 있느냐. 전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부처님 법은 어디까지나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길 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장경인들 그것이 오래 머물 수 있겠느냐. 우리 잠깐 머물다가 또 언젠가는 없어질 대장경이지만은 그러나 이 몽고군이 우리의 이런 그 훌륭한 문화를 짓밟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경전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자 하는 그런 우리가 군신들의 그 단합된 그런 취지문을 통해서도 백성들이나 그 많은 그 당시 국가의 관료들도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당시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가지고 결국 그 강화도에서 뒤에 나와서 이제는 그 몽고 이제 원나라 로서 별칭된 그 몽고의 우리가 그 왕의 이름도 그 앞에다가 그 충자를 달 정도로 충수왕 등등 충자를 달아가지고 결국은 그 우리가 그 복속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불교 문화를 통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급조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방편으로 급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어설픈 것이 많아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도리어 더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긍심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 정성이 더 단결되다 보니까 아주 그 세계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자체가 아름답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송판대장경, 거란대장경 등등등 있었지만은 근데 거란대장경도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판은 당연히 이제 한문이고. 근데 그 오자가 가장 없는 것이 우리 고려대장경입니다. 오자가 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간이 아니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복사본이 아니라는 이유가 그 자체의 행수도 다르고 또 그 줄도 다르고 그러면서 그 특히 그 여러 그 오자를 거의 다 잡아내 가지고 그 최근이랑 한 100년 전에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그 불교를 동양삼국에서 참 끈질기게 믿고 있는 일본이지만은요. 중국이나 한국인 건 중간에 우리가 유교나 도교 세력에 의해서 불교가 그 핍박을 받는 시대가 아주 몇백 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거의 있어도 뭐 한 몇십 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참 그 불교 영부랄까 그 불교 문헌을 아주 기중에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경을 자기들 그 사신이 올 때마다 그 대장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는 이제 배불시대니까 경판을 좀 얻을 수 없느냐. 경판. 우리가 그 이제 경판은 말 그대로 원 그 나무판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인경한 그 종이 인경은 말하자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함부를 주도 또 뭐 괜찮지만도 그 경판 자체를 탐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그 경판을 조성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은 땅은 우리보다 2배인가 크고 등등등 하지만은 결국은 일본 역사에서는 경판을 인각한 역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00년 전에 그 맹치 시대 때 우리가 경판은 없는 대신에 그동안에 이 동아시아에서 있던 그 대장경들을 다 그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제 인쇄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할자본으로 해가지고 대장경 할자본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가 학자들이요 가장 많이 그 인용하는 것이 지금 그 대정신수 대장경이라고 그 대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고려 대장경을 저본으로 해가지고 저본이라고 하면은 가장 그
밑바탕 우리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을 참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걸 해놓고 그게 이제 응용되는 것은 다른 걸 참조하죠. 그래서 그때 고려대장경을 저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100년 전에 했으니까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부처님 교설을 초기 불교부터 해갖고 마침 초기 불교 그 시대 순으로 우리가 고려대장경은 반야경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반야경이 먼저 나와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동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가 그 실질로 일어나고 나서 그 중국의 불교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 일본은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같이 볼 때는 더구나 대승불교의 그 반야 사상 계통이 중국의 그 도가 사상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바로 이게 불교다. 더구나 자기들이 그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게 불교, 대승불교가 불교의 진수다 하는 그 쪽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문화의 그런 그 초기 성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반야신경이니 등등등 이런 금강경 문화가 지금까지도 주류를 형성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친수대장경을 할 때 금강경을 먼저 안 였고요. 순수대로 아한경을 였습니다. 금강경 저 뒤로 가면 대승불교니까. 부처님 교설을 시대순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근대의 그 세계 그 제국주의의 그런 열기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명지시대 많은 학자들이 그 서유럽을 위해서 다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그 종교를 연구하는 방법, 또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그 대장경을 가져가가지고 영국 사람 인도 대장경을 자기들 말하자면 그 빨리어 대장경이라 해가지고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넘따라하는 데는 제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대장경 닦고 만드는 걸 보고 자기들도 돌아와가지고 한문으로 된 신수 대장경을 그렇게 현대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시대 순으로 되어 있고 마냥 찾기 쉽고.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도리어 우리나라 학자들도 고려대장경보다는 신수대장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수대장경은 그러면서 그 글자가 그 판목 맞으면 이본 따라서 글자가 다른 것은 줄을 해가지고 줄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려대장경이 그래서 오늘날 그런 오자가 있고 또 글자체가 아름답다 등등 이런 것도 그 당시 참 말 그대로 팔만대장경이니까 그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참 간절을 하죠. 하다못해 그 글 쓰는 글 자체도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 그 구양순체를 거의 막 다 통일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글 자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학자들이 글을 읽을 때도 폐지 찾는 데는 폐지 찾고 이래 학문적으로 하는 데는 신수대장경이 편하지만요. 그냥 쭉 읽는 데는 아주 눈이 부드럽고 한 데는 고려대장경이 더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대로 신수대장경 요새 인쇄할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고려대장경은 목판 그걸 그대로 탁 영인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정성들의 판각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보세요. 그 218페이지 그 넣어죠. 경판 사진도 넣고 그래서 21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은 그리하여 고종 23년에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자 대장도감 자 옛날에는 다 이 간청 이름에 총본부를 도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대장경 판각 사업을 착수하였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변상도 등 나오죠. 그래서 판각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 불보살님들의 그런 그 신통을 나두시는 막 그런 모습들을 또 그림으로서도 다 나타냈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아주 그 화려하게 아주 그 잘 만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글자체뿐만 아니라 그 표지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 상당히 그 다른 그 이전에 그런 중국이나 그란의 그런 형태와는 비교가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은 뭐 수준을 상승시키고 여러 방면에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뭐 예술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아까 옷자를 수정하고 등등 체제를 새로 갖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 해가지고 쭉 밑에 보면은 16년간의 그 걸친 노력을 경주한 끝에 완성을 보게 됐다. 그래서 고종 23년에 시작하여 고종 38년에 완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판수가 나오죠. 그래서 81,258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에 8만 대장경 할 때 이 판이라는 게 판수를 말합니다. 판수라 하는 것은 그 대장경 판, 지금 우리가 그 위에 그 그림 있죠. 그 위에 그림, 그게 이제 한 판입니다. 한 판. 그래서 요 한 판의 길이가, 여러분 책에는 좀 그 옛날식 그 길이가 나와 있어서 감이 안 잡히겠네요. 가로가, 그러니까 그 보통 한 78, 가장 많은 것이 가로가 78cm, 세로가 24cm, 그 다음에 두께가 4cm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4cm니까 여러분이 그 대장경 판을 쭉 그 포개면은 4 곱하기 8만 해보세요. 길이가 얼마나 오는지요. 3,200m 나옵니다. 길이가 3,200m 나온다면 대단한 거예요. 길이가 3,200m, 높이가 3,200m. 보고 쌌을 때. 높이가 3,200m. 3,200m는 인간한 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참 그 동아시아에, 우리가 인도에서는 불교가 발상지면서 또 불교가 막 그 기본적인 체계가 잡힌 문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불교가 세계 종교화 되는 데는 이 중국 문화의 역할이 참 큽니다. 중국의 아까 그 번역 문화, 그 다음에 송나라의 또 인경 문화, 그 인경 문화를 또 역시 우리가 고려시대에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란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거란이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자기들 그 자부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대장경을 급조했다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같이 역사가, 불교 신앙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고려 소수유망 그 2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미 이때까지 이제 보면은 우리가 300년 때부터 지금 1010년 현종 2년까지 하더라도 거의 700년 불교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교 신앙의 역사가 있으면서 불교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많은 재종의, 지난번에 보았듯이 종파, 많은 그 학문의 영역과 또 수행의 그 방법들을 다 따지고 보면은 섭렵을 한 상태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대장경을 만드니까 우리 자체가 얼마나 우리 자체의 인력으로서 가장 세련되고 완전한 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9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이때 그 교정을 총책임진 분이 지금 여기 보면 수진스님이 나오죠. 혹은 수기라고도 합니다. 수기법사, 수진, 그때 그 문헌에 따라서 이분이 그 보면은 각종의, 그 보세요. 30여 명의 고성학자가 각종의 서로 다른 판들을 대교하여 정밀하게 교정하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개판된 대장경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한역 대장경이다. 자,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종 때 처음 만든 것을 초조 대장경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래서 처음 이 조자가 우리가 대장경 새길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글을 새기는 걸 그래서 초조 대장경이고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 새겼으니까 이것을 그때 따라 다른데요. 이때는 제조 대장경 혹은 또 신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8만이라는 그 숫자는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8만 대장경은 그 필요로 할 때, 그래서 조선시대에까지도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이 인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경인데 이 인경한 그 자체가 또 역시 하나의 국가적인 아주 재정을 많이 쏟아부을 정도로 아주 그 의미 있는 때 그때그때 그 소수로 그 인경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야기가 막 귀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은 어느 정도 대장경에 대한 그 보면은 첫 번째 대장경을 해갖고 219페이지 밑에서 열째 줄 그 보면은 첫 번째 초조 대장경은 전후 4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데 비해 두 번째 제조 대장경은 본토가 오랑캐들에게 짓밟혀 임시로 수도를 강화로 옮겨 피난하고 있던 그 악조건 최악의 조건 하에서 불과 16년에 걸쳐서 그토록 위대한 민족문화의 결정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실 이제 이 대장경을 판각한 장소가 우리가 통설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강화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강화도 그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해인사로 이윤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통설이었지만 오늘날은 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 통설들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도리어 더 우리가 이때 그 대장경은 우리가 강화도는 하나의 총본부고 대장도감 총본부고 실질적으로 판각이 된 장소는 남해 바닷가 남해의 분사 우리가 지부 분사람 지부죠. 지부에서 중점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유력하게 더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도는 말 그대로 몽고군이 앞에 지키고 있고 또 여러 그 나무들 판각하는 나무들이 엄청난데 그 나무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그 안에서 더구나 그 몽고군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조달할 수 있느냐 것이죠. 그래서 문헌에 남해 분사도감에 있었다 하니까 도리어 이 분사도감이 하나의 판각을 거의 다 여기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근래에 더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오늘날 그 남해 지방의 대장경을 판각하는 그 나무, 요사이는 워낙 그 과학이 발달됐으니까요. 나무 재질이 어디에 많이 난다 등등등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그 남해 지방에 우리가 그 대장경을 판각한 그 나무가 이제 주로 그 요새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요새 그 보통 4월달 되면 우리가 벚나무 많이 피죠. 그리고 보면 요새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왕벚나무 요새 막 여도주로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벚나무가 이 꽃이 잎보다 먼저 핍니다. 아주 그래서 참 이제 그 벚나무 계통의 그 삼벚나무. 이제 왕벚나무는 말 그대로 요새 이제 간 것이고 산에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그 삼벚나무와 또 뭐 돌배나무 등등등 혹은 또 후박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고르는데도요. 이게 소나무가 없습니다. 소나무는 사실 우리가요. 보기는 좋지만은 그 나무가 아주 뭐랍니까? 뭐 잘 아시나요?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뭐 잘 아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 소나무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또 모르겠지만도. 그런데 이 대장경을 판각하려면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고 또 그 재질이요. 그 우리가 나무를 탁 잘라 보면은 뭐랍니까? 그 간솔이랍니까? 뭐랍니까? 예? 그 뭐 이리저리 중간에 동글동글 있는 그 나이테 말고 중간전에
옹이. 그 옹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옹이가 없는 것도 중간에는 좋은데 가로 가면 또 나이테가요. 들쭉날쭉한 게 많습니다. 여름에는 푹 자랐다가 또 겨울에는 조금 자랐던 게 푹 간다. 근데 그런 나무도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글자를 파니까 글자라는 게 미묘하잖아요. 여러분 핵수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만일에 그 부분에 있던 그게 수축력이 차이가 나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면은 도장 찍을 때 우리가 그 인경을 할 때 글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 그 과학자들이 그 나무를 다 조사하니까 옛날에 그 말하자면 참 그 경험으로서 그 급한 때에 나무를 골랐는데 참 그렇게 좋은 나무를 골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들은 또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그 나무가 주로 남해안일 때 거제도나 남해 오늘 보면 우리가 그 섬진강이니 뭐 등등 난강이니 그거 보면 그 수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아까 최우 말하자면 그 최충훈의 아들인 최우가 그 당시 무신 실질적인 그 실력자인데 그 최우가 그 남해 진준이 남해 요 일대에 자기 토지를 시급을 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우가 결국은 자기 그 시급을 말하자면 그 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위치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산으로 끌고 내려오기는 힘들지만은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이운하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설랑설레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는 나무를 딱 깎기 좋게 원래 통나무에서 깎기 좋게 타는 그런 작업들은 남해에서 하고 또 그 판각 실제로 글자 새겨낸 것도 남해에도 했다 하고 한 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판각은 혹시나 또 해인사 근처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고려사가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일실이 됐습니다. 유교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 그 고려사에도 보면요. 왕들이 이 대장경이 조성된 걸 그냥 장경도랑에 행했다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장경도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장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 사찰에서 왜냐하면 그 소소한 사찰에서도 역시 그 어떤 특수한 경전이나 논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아주 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대장경이 도대체 어디서 중점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이운되면 어떻게 이운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밝혀질 미지에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해인사에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 자관 조선시대 이운이 됐다. 조선 초기 때 이운됐다. 그래서 태조 때나 세조 때 그 이운이 됐다고 보는 것이 지금 또 지난번에 그 통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만들어져 갖고 수로를 통해 가지고 쭉 해갖고 해인사에 이운됐다고 보는 그게 이제 옛날에 통설이었는데 이 해인사에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장경각 등을 통해 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는데 참 천재이루라고 흔히 이야기할 정도로 위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조 대장경이 마치 몽고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듯이 이 제조 대장경도 우리가 최근래에 치면은 우리가 임진왜란과 뭡니까? 6.25 사변. 6.25 사변 때도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거의 7년 이렇게 역시 다 싹쓸이하고 그때 왕들은 선조는 어주로 다 남한산소로 막 갔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 앞에 참 그 대장경 구하고 싶어서 참 안달이었는데 저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또 6.25 사변 때는 우리나라의 몇 분 전투 비행단 단장들이요. 혹은 또 단장이나 폭격을 실제로 폭격기에 탄 폭격 명령을 받은 말하자면
그 당시 북한 인민군들이 이 해인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군 측에서는 해인사를 폭파하라 실제로 명령을 내렸는데 차마 우리나라의 그 보물을 도저히 포기할 명령을 그냥 안 따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만약에 그대로 따랐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진짜 폭격됐죠. 그럼 우리가 대장경이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무로 이루어졌기 그냥 폭격 한 방에 몇 시간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참 훌륭한 그 군인들 우리가 그 참 전쟁 때는 그런 훌륭한 군인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 일본도 그 미군과 싸울 때 미군이 일본 폭격할 때 그 일본에 있는 그 경도 지방에 그런 부분들을 폭격을 안 하고 참 비록 다른 나라 문화지만은 그 자제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말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명령 체계 속에서 보고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벌을 감수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참 그 이후에 그분을 송축해가지고 그분의 공덕을 기리가지고 공덕비를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해인사 아마 그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가 모르겠어요. 세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대장경을 우리나라의 그 보고로서 물론 아까 참 그 초조 대장경이 몽고군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다 탔을 때도 그때 군신들이 참 부처님 경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모든 게 다 무상하니까 다 대장경인들 영원할 수 있겠느냐 참 그 문장이 얼마나 좋습니다. 있겠느냐마는 또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대장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려 대장경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옛날에야 다 뭐 옛날에 그런 이 목강 문화가 가도 한다지만 요새는요 정말 이 손으로 수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이제 잘 지켜낼까 해가지고 그래서 저걸 동판을 뜨기도 하고요. 동판을 뜨기도 하고 이제 그 화재 방지 시설 등등 아주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민족이 국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민족의식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 불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보편 문화 때문에 사실 우리 민족이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은 뭐 미신 아니냐 또 심하게는 또 우리가 종교를 빌미로 해가지고 아주 폐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종교도 똑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 민족의 참 하나의 생각의 기념탑입니다. 그건 종교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팔만대장경 그 안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알지만도 인류가 생각해난 그 생각의 끄트머리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의 그 신앙의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는 과학 이야기, 뭐 신앙 이야기, 이 세상의 우주의 생성이니 쇠퇴니 이야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우리가 말하자면 인류의 생각의 하나의 보고입니다. 이거는 종교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이런 불교 문화를 세계 문화로 지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훌륭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가반수 이상이 다요 서양 문화 판매하는 사람 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고려 대장경을 이제 인터넷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영인을 해가지고 뜨고도 있고 그래서
그 고려 대장경 연구소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CD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특별히 그 인경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마지막 그 대대적인 인경이 아마 그 1968년인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경을 한 번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문화재가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인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한 그 20년 전인가 그 함경 80견 함경을 겨우 어떻게 막 그때 종정 스님하고 이렇게 막 겨우 몇 군데 그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함경 80건을 겨우 100질만 아주 귀하게 인경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끔가다 또 인경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그 인경본 자체가 또 후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화제가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경본은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뭐 호주 뭐 세계 곳곳에 도서관에 고려대장경 인경본이 다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조대장경을 그래서 22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보면 정신적인 단결력과 호국 정신의 총직결 및 필성의 신념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장의 간행과 대각국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각국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문종의 넷째 왕자로서 정말 그 왕자 가운데 누가 출가를 해가지고 불법을 전문으로 공부할 사람이 없느냐 하니까 대각국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11살 때 출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민하고 또 뭐 왕자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함종 계통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두루두루 꼭 함종에 하나지 않고 두루두루 하시고 더구나 그 중국에 갔다 오시면서 특히 천태관계 이 중국에서 천태지 스님을 종조로 하는 그런 천태종의 그런 기풍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말 그대로 인도 불교를 한문 문화권에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교화선을 같이 종합할 수 있는 것은 천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앞에 교종이다, 선종이다 등등등 이런 우리나라의 그 갈래가 지어있던 그런 분위기를 천태종을 개창을 하면은 새로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천태종 우리나라 천태종의 중흥조가 되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대장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교장 아까 그 현종 때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문종 때 이분이 그 어디에 놓냐면 여러분들 그 221페이지에 221페이지에 위에서 둘, 여섯, 여덟, 10번째, 11번째 그 새로 시작됐는데 그거 보면요. 송나라에서 돌아온 대각국사는 흥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한편 멀리 송이나 요, 일본 등 이웃나라에서 많은 불교관계 전적을 수입하고 국내의 고수도 모았다. 그러니까 대각국사가 아니면 이렇게 모을 수 없는데 이분이 정말 안정된 그런 그 지원 속에서 있는 건 다 그대로 그 당시 전부 다 모아 보세요. 흥왕사에 교장 도감을 두고 자 이게 이제 교장이란 말이 나와요. 이때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경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첫 서두에 원래 대장경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에서 인도에서 형성된 경률론을 대장경이라 한다 해갖고 제가 정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역시 불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싹 다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을 그 간행하는 그 간청을
교장 도감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속장경이라 표현하려면 어천의 속장경이라고 우리가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장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왜 문헌에 그 당시 교장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안 쓰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이 문헌을 분류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전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어난 말하자면 성립된 이 정전에 이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속장이라 자기들은 그 속자를 붙인 것이죠. 자, 그럴 때 뭐냐면 속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계속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요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말이 나왔지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대장경에 사실 편입된다는 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정을 할 때 아주 중국 사람들의 그 사설을 기술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 그렇게 참 짬지게 되어 있는 것도 중국 그 사서 전통의 그 노하우를 그대로 장점만 딴 것이죠. 불전을 번역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글 쓰고 뭐 이렇게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인생이란 건 돌고 도는 건데 뭘 적고 마시고 하느냐. 다 간을 하면 딱 보이는 건데 명상을 하면 딱 되는 거지 뭐 다 쓰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는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한번 흘러가는 하나의 그 성과 같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누가 다시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누가 다시 알겠느냐. 선대가 적어가지고 후대에다가 비춰줘야 된다. 이것도 중국 사람들 훌륭한 역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요. 인도 사람들의 만약에 불교가 인도에서 머물렀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없어질 그런 불교 문헌들이 말하자면 중국에 딱 넘어오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안 그래도 사람도 많은 데다가 정말 그 훌륭한 역사 기술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미주알 코주알 불교 족보 같아. 그러니까 목록 우리가 중경 목록이라고 합니다. 경은 경인데 이 중자를 붙이면 여러 중자죠. 무리 중자죠. 그래서 중경. 이제 이 중경이라는 말이 뒤에 이제 대장경이나 일체경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일체경이나 일체라는 말이나 그 대장경을 쓴 것이 아니고 초창기 때는 중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장경, 중경 목록을 작성합니다. 목록을. 그래서 이 대각국사 어천스님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교장 도감에서 아까 그 교장들을 판각할 뿐만 아니라 목록을 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에 그 당시까지 현존했던 고려에 있었던 목록이 다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불교 우리나라 대장경을 그 연구하는 혹은 또 우리나라 불교의 그 학풍 내지는 신행의 그 취향을 그 연구하는 데는 아주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 목록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조대장경이 또 역시 만들어지는데 이 목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래서 그 목록 이름이 지금 곧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그 교장 도감을 두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전적을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그래서 대각국사는 우선 그 전적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간행하였으니 그 목록이 유명한 신편, 제종. 자, 제종이란 말 아시죠? 이제 아까 지난번에 제종이라 했죠. 제종 교장 목록입니다. 우리가 띄어 읽을 때 어디서 띄어 읽냐면요. 신편, 제종, 교장 총록입니다. 종교라고 요새 뭐 다 익숙하니까 이걸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가 아버님 가방에 들어가신다 유명한 그 우리말 아시죠? 그 딱 어디서 띄어 읽는 거 잘 띄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장 총록, 목록이나 총록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쭉쭉 잘 됐고, 우리나라 역사 최고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막 그런, 문헌들의 막 건수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222페이지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총 결론적으로 이 대각국사 어천스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대각국사 어천스님이 주석하셨던 개성의 영통사, 여러분 그 신문 봐서 알지만도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불교 북한에 있는 불적을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그 개성 영통사가 이제 새로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천태종 종단의 그 지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국사 어천스님을 우리 한국의 중흥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불사를 또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대국사는 함종 출신의 성녀이면서도 이 땅에 처음으로 천태종을 결입하는 등 그가 남겨놓은 불교 문화의 업적이 매우 많았음은 주제의사시다. 대각국사는 10여 부 300여 건의 편 주소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유구법. 자, 비록 1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순간이지만도 이미 그 앞에 당신께서는 거의, 왜냐면 그 송나라에 가신 게 31세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11세 때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이미 불교를 미주알, 코주알 다 파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태후, 태후와 선종인 자기 행은 혹시나 외국에 나가서 다치 가시면서 계속 참 빨리 들어오라고 참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을 해서 그 14개월 만에 돌아오면서도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대단한 문헌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돌아오셨을 때도 아주 성대하게 한대를 한 그런 장엄한 한대의 모습들이 문헌에 나오고 들어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학진흥. 자, 교학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한 교나 종에 매이지 않고 여러 있던 제종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태종이라고 하는, 즉 교선을 함께 겸수하는 천태종을 종단을 세웠었다는 거죠. 우리가 종단을 세운다는 의미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학자로서 학풍을 갖고 있으면서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요. 종단을 세운다면 그런 하나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종단을 떠받들고 하는 신도들이 계속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단이 성단의 말은 그게 세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한국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향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적 정비, 아까 목록이고 천태종 결입 등으로 그 업적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려 불교 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던 대각국사는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애석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원효 스님이나 또 다른 그 당시 스님들은 다 70, 80 다 사시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참 한 20년 더 일하실 그런 분들인데 참 애석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